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문의 주셨던 인트론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인트론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인 라이신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박테리오파지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first in class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 박테리오파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제일 이 회사에서 메인리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AMR이기 때문인데요. AMR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항생제 저항성이고요. 뭐 안티 마이크로버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먹다가 내성 생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인트로 바이오 자체에 대한 자체 소개를 좀 보면은, 그래서 항생제 저항성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엔도리신이라는 거를 원하는 대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인 라이신 기술, 요게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약물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테리오파지를 갖다가 아예 이제 면역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갖다 쓰기 위한 박테리오파지를 원하는 대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인 인파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위에 거를 위주로 보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박테리오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테리오파지는 야생에 있는 아이인데 뒤에 훨씬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면 뭐냐면, 박테리를 보시면 박테리오에서 자를게요. 그래서 박테리아를 파지가 뭐냐면은 죽이다, 먹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마크로파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대식세포. 이런 식으로 먹는 걸 파지라고 하는데, 박테리아를 먹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는 자연에 존재하는 그 아이를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박테리오파지라는 걸 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죠. 근데 그 세균을 죽이는 애가 박테리오파지이기 때문에 이제 적의 적은 약간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테리오파지는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자연에 있는 이 존재, 그게 이제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일단 세균을 죽이는 세균을 죽이는 아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한테는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꽤나 안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생제 감수성 세균, 내성 세균에다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체내의 정상 세균총을 깨트리지 않음.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최근에 연구를 계속하면서 밝혀지는 게, 장내 세균 환경이 굉장히 우리 몸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건강한 정상적인 세균총은 죽으면 안 되는데, 항생제를 사실 섭취를 하다 보면은 걔네가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위장 문제가 생기죠. 항생제를 먹고 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이제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애초에 이제 자연계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박테리오파지는 꽤나 안전한 존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했을 때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앞에서 봤듯이 안전하기 때문에 FDA에서 파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전임상 독성 검증 시험이나 임상 일상 안정성 시험 결과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전에 한번 제가 펩트론 설레발 치면서 임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일단 저희가 아는 게 임상이라는 게 1상이 있고 2상, 뭐 2A, 2B, 3상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전임상이라는 게 있죠. 전임상이라 함은 사람 아니고 동물한테 하는 거. 그래서
전임상이랑 임상 1상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 뭐죠 곧? 임상 과정이 짧아진다는 거죠. 임상 과정이 짧아진다? 시간 단축? 또 이제 비용 절감. 그래서 엄청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파지 칵테일제 조성 또한 최종 승인 이후에도 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임상을 해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뭔가를 바꾸면 임상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승인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파지한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어딘지는 안 썼지만 엘사가 박테리오 파지 기반 치료제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 성공을 하면은 이제 박테리오 파지를 실제로 이제 약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이제 좀 더 쉬워지겠죠. 이미 성공 사례가 하나 생기니까.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의 시장성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박테리오 파지에서 아까 저희 플랫폼 기술 설명하면서 엔도리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엔도리신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도리신은 뭐냐면 박테리오 파지가 세균을 분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백질 효소인데요.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가 아까 세균을 죽인다고 했죠. 세균을 어떻게 죽이냐면 세균을 분해해서 죽이는데 세균에 무엇을 분해하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세균의 세포벽은 이건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거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은 세균이 죽어요. 그래서 이 펩티도글리칸을 녹여가지고 세균을 사멸하는 그런 엔도리신이란 효소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자세히 보면은 엔도리신이 펩티도글리칸의 특정 결합 부위를 잘라가지고 가수분해해서 안정성을 떨어뜨려서 이제 외부랑 내부가 3투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이제 사실 세균은 좀 잘 버티는 건데 이 세포벽이 무너지면은 외부랑 내부 3투압 차이 때문에 그걸 못 버티고 세포용해 라이시스라는 게 나타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엔도리신이 세포벽의 구조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특정 세균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체 세포에는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숙주세포에 이렇게 딱 껴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엔도리신을 딱 하면은 세포벽을 이렇게 터트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포 용해가 나타나서 세포가 사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도리신은 효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벽을 자르는 효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도리신을 그러면 뭐에다 쓸 거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균을 방금 죽였잖아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기 위한 그 도구로 쓸 거다. 이게 곧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항생제가 있어요. 뭐 누구나 아는 항생제 뭐가 있을까요? 페니실린, 뭐 아니면 세팔로스포린, 테트라사이클린, 뭐 엄청 많죠. 사실 페니실린 말고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종류 너무 많고 외우기 너무 힘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항생제들이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다 뭐냐면 세포 증식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세포가 더 이상 못 자라나게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엔도리신은 이게 또 너무 복잡해지는데 항생제들 기전 중에 살균이랑 정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균을 죽이면 살균이고 정균은 이제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 증식을 이제 억제하는 애들이 좀 반반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 엔도리신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테리사이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균입니다. 세균을 직접 죽이는. 근데 심지어 매우 빠른 시간에. 그래서 작용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신규한 말이 좀 특이한데 기존 항생제랑 다른 기전으로 죽인다. 그래서 first in class 신약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항생제랑 기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 항생제가 들지 않는 세균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그런 슈퍼박테리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보통 병원 같은 데서 많이 생기죠. 항생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그 항생제가 안 드는 순간이 와요. 그쵸?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가 나오면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한테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항생제 내성이라는 건 사실 왜 생기냐면 그 항생제를 이겨낼 균이
생길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그 항생제를 때려 맞으면 균이 그냥 죽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걸 맞다 보면은 얘네가 얘네의 나를 죽이는 그 기전을 회피할 방법을 찾아버리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성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양한 항생제 내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물질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도리신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세균을 사멸할 수가 있고, 그리고 MRSA 이건 뭐 메티실린 내성 항생균 얘기하는 건데, 뭐 제일 많은 내성이 많은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정 세균 복균자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동물한테도 뭐 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항생제 대안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엔도리신이랑 박테리오파지 설명이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트론 바이오의 기술은 라이신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자연에 있는 엔도라이신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균, 이것도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람 포지티브랑 그람 네거티브라는 두 가지 종류의 균이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하게 저희가 또 미생물학 시간도 아니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람 양성균은 보통 드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심각한 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 음성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좀 더 문제를 많이 유발을 하고 내성도 좀 많고 좀 독한 균들이 많은데, 이 슬프게도 아까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이 자연에 존재하는 엔도라이신은 그람 양성균한테는 좀 잘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람 음성균한테는 좀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그람 음성균이 구조가 외막이 좀 더 있어가지고 잘 안 뚫려요. 그래서 잘 안 듣는 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고 인트론 바이오에서 이 엔도라이신, 자연에 존재하는 엔도라이신을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길지만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다양한 분석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좀 더 이제 발전시킨 엔도라이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술 설명이었고요.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댓글에서 문의해 주시기 전에는 처음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1999년에 설립이 됐고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랑 엔도리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항생제와는 좀 다른 퍼스트-인-클래스 신약을 만드는 그런 항균 신약 개발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관련돼서 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우뚝 솟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곧 있으면 볼 이벤트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AMR 컨퍼런스 2026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봤지만 AMR이 이제 항생제 저항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월에 스위스 학회에서 토끼 감염 모델의 심장 판만 및 장기 내 박테리아를 완전 멸균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잘 살균 안 되는 균인데 이게 완전 멸균이 됐다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성과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계약이 나올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오른 건데, 계약이 안 나와서 이제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거의 대칭이죠. 그래서 이때 이 성과가 있고 나서 여러 빅파머랑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라이선싱 아웃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와주면은 당연히 주가 펌핑은 꽤 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 많이 뛰었었으니까 거의 2배가 뛴 것 같은데, 나와주면 저만큼은 무조건 오르겠죠. 이게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니까. 단지 이제 언제 나올지나 뭐 그런 거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술은 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기술 수출이 됐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도 어쨌거나 여기서 발표한 데이터가 좋은 내용이긴 해가지고 라이선싱 아웃을 충분히 기대할 수는 있는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딱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이걸 하나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SAL200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엔도라이신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기전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세균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 결합을 가수분해 해가지고 세포벽이 이렇게 파괴가 되니까 삼투압 차이를 못 견뎌가지고 세균이 이렇게 팡 터져서 죽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이제 약간 가장 주요한 파이프라인이고요. 얘는 지금 미국 임상 2B상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요. 개발 단계가 굉장히 앞서 있죠.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개발 완성도 신뢰도 뭐 입증됐다. 임상 많이 단계 밟았으니까. 그리고 감염성 신내막역이랑 균열증이 사망률이 높고 치료 난이도가 어려워서 미충족 의료 수요. 이거는 신약 관련된 거 보시면 항상 나오는 말이죠. Unmet medical needs.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약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장점을 뽑아온 게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제일 큰 장점은 내성균의 효과가 있다.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이 엄청 많아요. 당연한 거지만 너무 많습니다.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날 거고 뭐 옛날에는 이 약이면 다 됐는데 그게 뚫린 게 계속 세대별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성이 갈수록 세지니까 그 내성균의 효과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이 안 생기려면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져요. 근데 얘는 작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성 자체가 발생하는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MRSA, VRSA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컨퍼런스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이게 치료하기 힘든 부분인데 완전 멸균 수준의 효능을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능이 좋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좋은 약물이라는 걸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을 만드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는 뭔가 계약이 터져주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바이오가 가려면 이벤트가 사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다들 좀 바이오가 왜 이렇게 소외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장은 반도체인 게 확실하니까 조금 메인 섹터가 바뀌지 않는 한은 막 바이오 전체에 붐이 오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개별 종목들은 근데 이제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나와주면 충분히 혼자서 잘 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나와서 1조를 넘고 이렇게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론 바이오 같이 살펴봤고요. 댓글로 원하시는 종목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다음 주는 제가 중간고사가 10과목이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 영상에는 문의 주신 종목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몇 개 만들어놔서 그걸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혹시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 좀 월요일께 조회수가 잘 나와서 지금 약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도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